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태영호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태영호 의원이 4.3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서 논란거리가 제공되었는데, 그 기사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2월 13일이죠. 2월 13일 제주도 와서 발언한 것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우선 그 자율부 기사 그 뒤에 이틀 뒤에 나온 2월 15일자 기사 내용을 우선 2월 15일 또 16일자 기사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태호가 이제 제주 4.3 사건이라는 것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촉발되었다는 것을 북한에서 배웠다. 그래서 김일성을 대신해서 사과한다. 특별하게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것이 난리가 났는가? 기사 내용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힘당 의원이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3.8 전당대 첫 합동연설에서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한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태 의원은 14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다시 한번 역사적 진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야권의 공세를 겨냥해서 김일성 일가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희생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이야말로 4.3 정신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이 김일성이라고 배웠고, 이게 남한에서는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용서 고함을 부디 순수하고 진실하게 받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고 말씀했다며, 진실한 본인의 마음을 폄훼하고 논란을 만드는 일이 과연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에서 4.3 사건에 관해 접했던 내용을 상세히 서술을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해방 후 혼란기에 김일성은 유엔의 남북 총선거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0단도 선거를 반대하기 위해 남로당에 전 국민 봉기를 지시했다며, 4.3 사건 주동자 김달삼, 고진희 등은 북한 애국 열사능에 매장되어 있고 이들을 미화한 북한 드라마를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설명해야 될 것이, 이제 김일성이 직접 지시를 했다. 총선거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50선거 반대하기 위해서 남로당에 전국민 봉기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있느냐? 증거 대라. 그 이야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아니라고. 증거가 없다고, 남한에 증거가 없다고 해서 김일성이 지시를 안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어 당시 남한 전역에서 있었던 남로당 활동의 정점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나는 좌우 이념 남북 분단에서 비롯된 역사적 아픔을 극복하고 북한 주민들과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남한 전역에 있었던 남로당 활동에서 북한으로 탈출한 박헌영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학계라든가 이 학교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태영호 의원이 주장에 어떤 의미심장한 것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을 박헌영 플러스
김일성의 합동 지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의 남한 내의 무장폭동 지시는 김일성이가 반대하면은 김일성과 협의 없이는 이 남한 내의 50총선거, 주한미군 철수, 이란 그 폭동 사주, 50총선거 반대, 무장투쟁은 박헌영이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그 북로당 위원장이던 김일성의 협조, 또 물자 공급, 무기 제공, 그런 그 공동 지침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그 지시를 내리는 박헌영과 또 김일성, 그 당시에는 남한에 남로당이 있었고 북한에는 북조선 노동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북노당, 북조선 노동당의 위원장인 김일성과 역시 북한에 있었던 남로당의 그 부위원장이죠. 허은이 남로당 위원장 돼 있고 부위원장 박헌영이가 공동 지시를 한 것으로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박헌영이 남로당이 아니라 북한에서 이북에 가 있었기 때문에 볼모 상태였다는 겁니다. 볼모 상태가 됐잖아요. 46년 9월 달에 관속에서 도망가가지고 10월에 이북에 도착을 했는데 박헌영이가 그 이후로는 박헌영은 김일성의 볼모 상태 식객으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북조선 노동당과 남조선 노동당, 북노당, 남로당 두 가지 공산당이 있었는데 그 북한의 그 김일성 북노당의 헤게모니를 실질적으로 빼앗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인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동시대에 일어난 여순 사건 또한 김일성이 박헌영의 남로당 내 지하 조직에 지시를 내려 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는 남로당 기록을 지우고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남한 내 무장투쟁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4.3 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삼촌을 잃은 제주도민 김정래 가명입니다. 김정래 씨는 자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쪽은 민주당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이 길길이 뜨고 난리예요? 북한에 김일성에 책임이 있다면 그런 일 해야지. 왜 김일성의 범죄 사실을 두둔하느냐 말이야,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이 대한민국 정당 맞는 거예요, 이게? 김 씨는 대부분의 제주도민들은 4.3 사건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며 그 위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면서 역사적 사실은 왜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비난한 것은 자신들이 만든 4.3 특별법의 정의를 왜 안 따르냐인데 그렇다고 역사적 지시는 바뀌지 않는다며 물론 그 당시 죽은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건의 발단을 일으킨 것은 남로당 때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3 특별법의 정의를 안 따르냐 하는 건 뭐냐면 4.3에 대한 정의가 국회에서 만든 4.3 특별법에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폭동이라는 것을 4.3 특별법 정의에는 정확하게 거론이 되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남로당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난 무장폭동이라는 것은 그것은 분명 명백한 역사적 지시라는 겁니다. 국회 법안 4.3 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든 제주 4.3 특별법안이 제주 4.3 사건이 무장폭동이라는 것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제주 4.3 사건이 무장폭동이었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15일자지요. 야권인이 자신을 비난하는 데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지시로 일어났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재차 강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볼까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15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되었다는 발언을 겨냥한 야권의 비난에 대해 제주 4.3 사건에 대한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태영호 후보는 이날 오후 15일입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집단 린치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에 태영호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을 했는데 징계안 제출에 나선 위송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등 제주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태영호 후보의 의원직 및 최고위원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참, 할 일도 없네. 이와 관련 태영호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일각 주장처럼 4.3 사건 관련 정부 진상보고서에는 김일성 지시로 4.3 사건이 촉발되었다는 내용은 없으며 남로당 제주도당이 조직적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다면서도 남로당 중앙당에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자신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4.3 보고서에는 남로동의 무장폭동을 조직적 반경찰 활동으로만 명시를 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들의 무장폭동이라고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진상조사에서도 남로당 제주도당의 폭동이라는 점은 인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역사적 진실을 얘기한다면 박헌영 등 남로당 지도자들은 미군정의 체포를 피해 평양으로 들어간 상태이고 이게 46년 9월 달에 평양으로 도피를 했고 10월에 평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공산당 지시로 남로당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권은 김일성의 평양 중앙으로 이관된 상태였다며 그러니까 남로당은 박헌영을 지시를 했지만 실권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직접적인 남한의 무장폭동 지휘권은 김일성으로 이관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남로당 중앙에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4.3 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범죄 행위가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태영호의 그 증언에 의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또 공산당의 운영 방식을 봐도 김일성의 개입은 명백하다며 공산당은 중앙당 유일관리제로 운영된다. 유일관리제란 중앙당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지 않아도 처벌받고 중앙당의 지시가 없는 문제를 자기대로 결정해도 처벌받는 강철 같은 당 운영 방식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김일성은 제주 4.3 사건만은 유별나게 내세웠다면서 자기 공적을 자랑한 거죠. 관련자들이 애국 열사령에 매장된 사실과 김달산 같은 경우죠. 제주 4.3 사건을 다룬 북한 드라마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유족들에 대한 국가 폭력이 지나쳤다는 것과
남로당 동기론이 양립해야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이 정확히 전달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도 부인하고 오직 자기만의 주장을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망언으로 극우색깔론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지성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고위 탈북자 김정민 씨는 자유일보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태영호 의원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 하면서 김일성은 1946년에 이미 평양에 온 박헌영에게 남한 내어 남로당 지하조직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남로당이 제주도 내 지하조직을 가동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준비한 사건이라면서 2년 동안에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이 4.3 사건을 기획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김일성의 기획과 박헌영의 실행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로당 지하조직이 경찰서를 습격하고 애매한 무지한 민간인들을 방패라고 삼아 수많은 죽음을 낳게 한 사건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외면하라 하는지 진보주의를 표방한 민주당 등 좌익들이 선두에서 역사 왜곡을 뻔뻔스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통일이 되어서 북한 중앙당 문서고가 열리면 북한 남한 내에서 목이 날아갈 인간들이 수두룩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북한 문서가 개방되면 통일되어서 자유통일이 되어서 북한 문서가 개방되면 남한 내에서 이 친북, 종북, 용공분자들 어떻게 북조선에 간첩질을 했는지 북한을 위해서 일한 종북 세력들, 좌익들 이 명단이 쫙 드러나면서 역사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영호가 말한 중대성은 뭐냐면 그동안에 제주도당이 책임을 지고 사건을 일으켰는데 제주도당만으로는 4.3 폭동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가들이 뭐냐면 북에 있는 박헌영이가 지시를 했다. 그까지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헌영 배후에 박헌영이가 이북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지령을 내리고 이래 해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고 무기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정치 자금 이런 걸 지시를 지원해 줬을 때 북한에 있는 북로당 책임자인 김일성이가 협조하거나 김일성의 허락 없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박헌영의 처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로당의 김일성과 북로당이라는 것이 1946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창당을 하게 됩니다. 북조선 노동당. 네. 그래서 박헌영은 북로당의 총책임자인 위원장인 김일성의 허락 없이는 협조 없이는 남한 내의 모든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북로당은 지금 그 남쪽에도 북로당원들 남로당에 가입되지 않고 박헌영의 불만을 품고 남로당에 가입을 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인물들 또 특히 이제 뭐 장안파라든가 화역에 외에 배제된 남로당에 배제된 인물들을 포섭하는 임무가 공작원으로 침투한 46년부터 남한에 침투했던 그 성시백이라는 김일성 직계의 공작원을 통해서 포섭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한에 어떤 그 성시백은
북한에서 이미 북한은 그 화폐 개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의 일본 있던 그 돈이 쓸모가 없게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 북한 내에 있던 일제시대 때 그 화폐를 가지고 와가지고 남한에 있는 그 정치인들, 언론인들, 기업가들, 이렇게 매수 공작을 하면서, 또, 남로당 내에 있는 그 반기밀성, 박헌영 분자 파버들을 포섭을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남로당의 활동을 어떻게 보면 위축시키고, 또 한편은 북로당원으로 그 포섭을 했던 역할을 한 것이 성시백이라는 그 인물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김일성이가 북한에 있으면서 1946년 2월 달에 벌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북한의 그 정권 역할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한에 있는 그 공산주의 세력들에 대해서 포섭을 했던 것이죠. 태호 의원이 발언한 것이 틀린 말이라고 저는 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